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우리 동포들이 보내오는 글을 보면은요, 참 글을 잘 쓰신다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느 한 분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글을 참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동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쓸까요? 글을 잘 쓰려면 많이 읽고 많이 써봐야 되잖아요. 동포분들이 평소에 글쓰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글을 열심히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실력까지 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잘 쓰는 동포들 중에는 문단에 데뷔해서 작가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각종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받아서 작가로 데뷔한 분도 계시고 공모에 응모해서 당선된 동포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에서 작가로 데뷔한 동포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동포 작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 첫 곡은 우리 중국 동포 가수죠. 최연화의 노래입니다. 들꽃처럼 살려합니다.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들이 보내오시는 이 행복우체통의 글만 봐도 아니 어쩜 이렇게 얘기를 잘 풀어가실까 좀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 프로그램 하기 전까지는 동포분들이 작가분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글을 정말 다채롭게 이렇게 써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봐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구나. 네.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요즘에 뭔가 글을 쓰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에세이 쓰거나 아니면 서술문 쓰세요 하면 서술문인데도 불구하고 두세 줄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그렇죠. 글을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타자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은 글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글 쓰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 작가님들 보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말을, 저렇게 많은 페이지를 이렇게 써내올 수 있을까. 특히 SNS가 글을 왜 좀 짧게 보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SNS가 우리 삶을 어떻게 많이 바꾸면서 장점도 너무 많지만 단점이 말을 할 줄 점점 못한다는 거. 글을 점점 안 쓴다는 부분. 어떤 구체적인 표현을 제대로 못한다. 맞아요. 자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짧게 그것도 요즘에 줄임말까지 써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우리 애랑 대화할 때 얘가 자음으로 저랑 대화하거든요. 이응 두 개. 그러면 너무 처음에는 제가 받아들이기 뜻은 알지만 왜 그 자음으로 대화를 하는지.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흐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게 긴 말 우리가 점점 글을 짧게 하면서 책은 읽지만 읽는 거를 이렇게 아웃풋 그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습관이 되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어떤 구체적인 자기의 의사를 표현해야 될 때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이게 우려였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걱정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학교에 상담을 가잖아요. 저는 학부모 상담을 가게 되면 담임 선생님이 그러세요. 애들 보고 자기소개를 써라 하면 정말 짧게 쓰는 학생이 있대요. 이름이 뭐고 어디에 살고 나는 몇 학년 몇 반이다. 끝. 그게 그래서 자기소개. 담임선생님이 원하는 자기소개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좋아하고 그런데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자기소개 몇 줄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후도 이게 좀 심각하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저보고 자기소개를 해라면 이렇게 앉은 자리에 일어나서 10초 만에 말하고 앉을 것 같아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글쓰기를 하시는 많은 중국 동포분들이 작가로 데뷔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국내에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 이제 그 수상은 못했는데 중국 국가급 잡지가 있어요. 소수민족 잡지인데 민족 문학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네네. 문학상을 수상한 중국 동포분이 4분이나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2021년도 문학상 수상자 그 최하란 분이 계시고 장학규란 분이 있는데 이 민족문학 이 작품은 6개 언어로 발행을 합니다. 네. 중국 내에서도 중국어로 되어 있고 조선어, 몽골어, 티베트어, 위구르어 그리고 카자흐 6개 언어판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정됐다 하면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읽는 네, 굉장히 유명한 거죠. 제가 찾아봤더니 문학상에는 2021년도는 최하 씨가 다시 핀 수채화라는 걸로 수상을 하고 번역상이 또 있더라고요. 장학규 분이 뽑혔고 2022년도는 문학상은 소설 달팽이 집 구호준 선생님이 차지하고 번역상은 김문학 선생님이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물론 이분들을 제가 모르지만 일단 같은 민족이 민족 문학에 이렇게 등단했다는 것만 생각을 해도 어떻게 보면 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실력을 인정받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수민족의 작가님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에서 뽑혀서 전체 6개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걸 존경스럽습니다. 네. 근데 동포분들이 글을 이렇게 잘 쓰시는데 뭐 이건 참 정말 우문입니다만 비결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문학을 쓰지는 않는데 제가 문학인들하고 자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보면 한국에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모임이나 그다음 또 단체 그리고 실제로 어디에 등재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는 제한문인협회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다양한 시를 쓰는 분들이 있고 소설 쓰는 분들도 있고 뭐 중국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 분들하고 같이 뭐 결합해서 다양한 활동 그러다 보니 저희들 위챗을 보게 되면 매일마다 뭐 디카지를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많은 모임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하면 저는 이제 실제 문학인들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져 있는 작가님들만 문학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문화를 좋아하는 이런 일반인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등단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때 오상시 낭송회 이렇게 해서 거기서 시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요즘은 심심할 때 잘 못 쓰지만 끄적끄적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곧 또 시집 내시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내 표현을 자주 이런 분들 시를 보다 보니까 나도 약간 뭔가 표현을 하고 싶다. 근데 수필까지 쓰기는 수준이 안 되니까 짧은 거. 그렇게 자주 그 어떤 문학 작품을 접하다 보면 조금씩 따라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가 시인도 되고 수필가도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원래 여기에 좀 관심 가진 이유가 한 분이 저랑 같은 이름을 가진 전춘하 분이라는 분이 야베즈 책을 출간했잖아요. 저희 초대석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누구 갑자기 저보고 책을 출판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소리냐. 그런데 딱 네이버 들어가 봤더니 야베즈란 책으로 그것도 꽤 젊은 분인데 저랑 완전 같은 이름.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엄청 자극을 받았잖아요. 이분을 찾아보면서 그러면 이분은 작가님이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이름 같으니까 나도 약간 좀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약간 끄적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 단톡방에서 전춘하 뭐 소설집 어쩌고 나와서 아니 교수님이 이 바쁜 와중에 우리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언제 소설집을 내셨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보시니까 아주 젊은 분으로 얘기도 너무 재미있게 잘하시고 한국 생활의 얘기들을 소설집으로 내셨더라고요. 저는 제 이름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70대인 줄 아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저 위에 북한에서 왔냐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중국에서 사실 이 이름이
제 나이 또래 40대가 보통 이름 짓지는 않아요. 근데 작가님 보니까 더 네. 젊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러지 않아도 이 이름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이런 작가님까지 나오니까 저도 이제 더 자랑스럽고 저도 뭔가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죠. 누가 글 좀 쓰세요 이러면 행복우체통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좀 써야죠. 그럼 한 전춘하 분은 소설가로. 네. 또 우리 전춘하 교수님은 이제 교수이자 시인으로. 시인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행복우체통에 오는 편지를 한번 등단해 보세요. 또 갑자기 이렇게 부담되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볼까요?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박용택 씨. 제 청도 박씨 종친회의 봄맞이 나들이라는 글인데요. 전춘하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제 청도 박씨 종친회에서는 지난 4월 23일 가슴팍을 스쳐가는 봄바람을 맞으며 젊은 박씨 봉사단과 석양빛 박씨팀 회원도합 40명이 함께 봄맞이 야외 활동을 가졌다. 이날따라 흐린 날씨에 잔잔하게 오던 비는 우리 활동을 아는 듯이 그쳤고 쌀쌀한 날씨였지만 두 팀은 새파란 잔디풀이 깔린 마당에서 4개 조로 나누어 여러 가지 오락프로도 활기차게 진행하였다. 이번 모임은 젊은 박씨 봉사단에서 주최하고 서양빛 박씨 형제팀을 초청한 금년도 첫 모임이었다. 젊은 봉사단에는 원래 회원이 많은데 이번은 다망한 사업 원인으로 많이 참가하지 못했다. 지난 1년 코로나 영향으로 큰 어려움을 가졌던 두 형제팀은 그날 다시 만난 기쁨을 억제 못하고 서로 끌어안고 빙빙 돌아갔다. 만남이란 이렇게도 사람을 흥분케 한다. 모공산 기슭에 자리 잡은 야외 활동 장소는 넓다란 마당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설비가 갖춰졌고 그 자리에서 수십 명 손님들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깨끗하게 있어 그야말로 힐링하기 좋은 장소였다. 점심 식사가 시작되자 서로 술잔을 죽여들고 유하여를 외치며 장면은 분위기를 고조에 올려 장내를 들썩해 하였다. 술 잘 마시든 못 마시든 누구나 술잔을 높이든 얼굴마다 행복감에 푹 젖어 있었다. 이어 회원들은 음향 설비에서 나오는 노랫소리에 맞추어 손에 손잡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며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그 노랫소리는 하늘에 울려 퍼졌고 마음껏 춤추는 모습은 어찌도 씩씩한지 청춘이 아직 마르지 않은 느낌이었다. 허리가 좀 휘었으면 뭐라냐? 손발이 아주 힘있고 잽싼데야. 얼굴에 주름이 좀 있으면 뭐라나? 무슨 모습 한바꽃을 방불케 하는데야. 활력이 넘치는 춤 자태에 지나가던 구름도 멈추었고 달려가던 바람도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 전경에 우리 민족은 그 어디를 가나 춤과 노래로 소문 돋는다는 말에 다시 한번 동감이 갔다. 하루의 즐거움을 흠뻑 느끼고 귀로에 들어선 두 팀 형제들은 젊은 봉사단에서 알차게 준비한 선물을 반갑게 받으면서 새 희망으로 아롱질 내일을 기약하면서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다. 박씨 탯줄을 타고 난 형제들이여 건강을 앞에 놓고 마음껏 즐겨보자. 인생을 마음껏 향수해보자. 네,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박용택 씨가 보내오셨던 제 청도 박씨 종친회의 봄맞이 나들이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아마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건 처음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 사실 1월 달에 개방할 때는 너무나 좀 많은 이렇게 아직까지도 뭐 네. 바이러스가 많다. 예. 사람 두려움이 있었는데 4월쯤 되니까 잠잠해지니까 굉장히 많은 모임이 네. 3년 동안 묶었던 그 심정을 그렇죠.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친회를 크게 하기도 하네요. 중국에서도. 네. 이전에는 뭐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네. 위챗에서는 뭔가 이렇게 저도 전시잖아요. 네. 전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뭐 북경 갔다 뭐 어디 갔다 하면 종종 3-4번 모이기도 하는데 크게 모이는 거는 뭐 코로나 전에 조금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박씨 좀 큰 성씨들 있잖아요. 네. 모임을 많은 성씨들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와서 네. 정친회 유교문화에 관심이 있어 다니다 보니까 정친회 활동을 정말 많이 참여를 했죠. 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 이게 네. 한국에 나와서도 이렇게 종친회 같은 거 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호적이 한국에 있으신 분들은 정친회 활동을 자연적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자기 고향을 찾아가다 보니까 집집마다 족보를 가지고 있는 집들이 꽤 그렇죠.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자기 이름이 그 집 족보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계기로 참여를 하고 제가 지금 그 유교문화에 있는 그 한국공자문화센터의 박홍영 회장님은 그 90년대부터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자기 정친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족보를 다 자기 집안의 분들 다 넣고 그리고 한국에서 박씨 대정친회 중국 본부를 설립을 하고 박씨 대정친회 분들하고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 정친회는 혈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끈적끈적하고 반가우시겠어요. 저도 이제 어머니 내 형제 자매 맞아요. 뭐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가 죽산 박씨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박씨 대동친회 활동을 참여하는데 처음 가면 사실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는 무슨 죽산 박씨 문헌공파입니다 하면 문헌공파 분들이 정말 그냥 조카를 대하듯이 형제를 너무너무 잘 챙겨주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이제 같은 물론 꼭 같은 파는 아니더라도 친하겠지만 같은 파라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친척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니 친척이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 있는 그 살던 곳에 갔는데 그 터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터 바로 옆에 사당이 있는데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친 그런 마음이구나. 그래서 이번에 그 제가 방금 읽은 글도 박씨대 정친회잖아요. 청도에 갑자기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청도에도 꽤 많은 박씨들이 생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박씨니까 어머니 그 형제들 다 박씨잖아요. 알려주고 청도에 놀러 갈 때 이 정친회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지네요. 뭐 정친회를 하면서 같이 모이면 뭐 혈연의 모임이기 때문에 더욱더 뭐 사이가 돈독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왠지 그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친회를 한다는 게. 그리고 정친회에서는 아직 교포들은 정친회 모임을 하면 모임으로 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라 어롱 보존회가 있고 정친회마다 비석이 있고 또 기념하는 그 시조 분들이 있거든. 묘소가 있어서 뭐 춘기, 축이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나와 있는 동포들도 기회 되면 자기 정칭을 한번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꼭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보람 있는 봄 나들이였습니다. 이광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나들이.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흑룡강성 오상시 김황호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부터 쭉 교과서에도 나오는 문제인데 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누가 내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과학자라고 말합니다. 말하기가 제일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나와 마찬가지로 과학자가 된다거나 혹은 뭐 선생님, 경찰, 회사 사장님 등등이 자신의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실제로 이렇게 거창한 꿈보다는
소박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격이 워낙 내성적인 나는 대담해지고 활발해지는 것이 제일 큰 꿈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소선대 위원이기도 하지만 친구들 앞에 나서면 말하는 것이 딱 질색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면 부끄럽고 떨리기 때문입니다. 4학년에 올라와서 2개 반이 1개 반으로 되다 보니까 반 간부를 다시 선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담임 선생님께서는 반 간부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절로 자기 추천서를 써서 말한 다음에 투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줄곧 반 간부를 해온 나는 반 간부가 되고 싶었지만 그럴 담량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선생님께서 나를 불러 왜 선거에 참가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어보았는데도 그냥 눈물이 나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꾸중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눈물이 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대담해지는 약이 있으면 좋으련만 세상에 그런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이루어지지 않아 보이는 꿈이라도 진심으로 노력을 한다면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나의 꿈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내 꿈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까요? 먼저 시간에 대담하게 마련해 볼까요?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친구들과 다투어 볼까요? 꿈을 이루자면 꼭 혼자서 노력해야 하나요? 누가 좀 도와줄 수는 없을까요? 저는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당당히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멋진 연설을 할 수 있는 그날을요. 라고 적어 왔습니다. 김황호 학생.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이 조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앞에 서서 말하고 싶을 때 나는 거창하게 길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너무 부담되는데 뭐 한두 마디? 뭐 10초? 이렇게 생각하면 네. 그게 연습이 되면 상관없는데 내가 이제 멋지게 애들이 깜짝 놀랄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면 처음부터 그렇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선생님 온다 뭐 이런 밖에 보면 가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니면 아, 조용조용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 거 간부도 했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 거부터 연습하면 돼요. 아니면 뭐 지금 오늘 무슨 숙제 내니까 그거부터 제출해 이렇게 애들 눈을 안 보고 그냥 앞에서 서는 것만. 그래서 조금씩 다가가다 보면 네. 충분히 고쳐집니다. 저도 선생님 할 때 그랬어요. 눈을 딱 나를 보는 순간 내가 네. 외웠던 걸 다 까먹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배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그 첫 번째 사람들 눈을 보지 말고 눈을 보는 척을 해래요. 그래서 머리 위에 있는 정수리를 보면 네. 앞에 보는 계속 뒤에 사람 눈을 보는 줄 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씩 내가 이렇게 나서는 걸 하다 보면 연습이 곧 네, 성공할 그렇죠. 것입니다.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우리 편지를 보내온 김황호 학생, 전춘하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앞에 나서서 한번 간단하게 자, 오늘은 몇 분 단위 청소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자기 의견을 간단하게 얘기 한번 네. 아니면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저절로 담력이 좀 키워질 것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말을 안 하고 그냥 네. 선생님 있는 자리에 잠깐 한 3초 서 있다가 내려가는 것도 한 개 방법입니다. 그 칠판 닦는 척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을 한번 쫙 바라보는 거. 맞아요. 예, 네.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꼭 노력해서요.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편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은의 노래 내 꿈을 펼쳐라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합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봅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고려일보가 한국 문화와 동포 소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잡지를 창간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예, 키스토리라는 그 잡지의 창간호가 최근 발행되었습니다. 고려일보의 K와 I를 따가지고 키스토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최근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32회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총회에 참가한 동포 대표들에게 제일 먼저 배포되었습니다. 이 잡지를 받아든 동포 대표들은 한결같이 칼라로 깔끔하게 만들어져서 고려인의 이미지가 더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 키스토리 잡지는요, 신유리 고려인 협회장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발행되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 기내 비행기 기내에서 볼 수 있는 항공사 홍보 잡지와 좀 비슷한 크기의 네. 사이즈고요. 그리고 쪽수도 그 정도 쪽수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1년에 4번 개간지 형태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김 콘스탄틴 주필은 창간사에서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 즉 문학, 영화, 또 우리의 전통뿐 아니라 고려인 협회의 활동상과 경제, 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리 그 활동하는 고려인들의 활동상을 소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다민족 국가 카자흐스탄의 조화로운 한 부분으로서의 고려인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가 많이 또 포함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는 이 잡지를 또 읽음으로써 모국과 우리의 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붙였습니다. 이번 창간 후에는요, 제16차 고려인협회 재논회의 소식이 또 칼라, 화보와 함께 실렸고요. 파인 멜론이라는 회사를 성공시킨 고려인 사업가 이 알렉세이 성공담, 그리고 또 한국으로 기화한 고려인 동포 이야기, 그리고 또 봉준호 감독의 영화 인생, 또 우리 고려인 동포 중에서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는데 그 음악가의 이야기, 그리고 또 최근 알마티에서 열렸던 콘서트를 가졌던 그 한국 가수 송원섭의 음악 인생 등 이런 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이번에 창간을 실렸습니다.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영화제도 열렸다면서요? 카자흐스탄의 타라스에서 제12회 카자흐스탄 순회 한국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한국문화원이 주최했고요. 이 그림멜 카자흐스탄이라는 그 타라스에 있는 유명한 영화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회 한국 영화제는요, 2010년 한국문화원이 카자흐스탄에 이제 개원한 그때부터 계속 지금 되어온 연례 행사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중단되었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좀 진행되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었고요. 첫 번째 순회 도시인 이 카자흐스탄 타라스에서 시작해서 LA 또 투르키스탄 등 카자흐스탄의 주요 도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요, 한국을 알아가는 극한 직업, 그리고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두 편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범죄 조직을 잡는데 경찰들이 잠복 근무를 하며 치킨 집을 운영해 나가는 네네. 유쾌하고 그린 그 영화 있죠. 예. 그 극한 직업, 그리고 또 산 정상에서 일어난 그 추락 속을 맡던 형사가 또 사망자의 그 아내 설애를 만나고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나가는 멜로 스릴러 영화 헤어질 결심 이런 두 영화를 이제 상영을 했고요. 아주 지역 주민들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뭐 이 한국 영화 덕분에 K 한류가 더 뜨거워지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준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사할린에도 어버이날 행사를 하나 봐요? 5월 8일은 한국에서 어버이날인데 러시아에는 그런 어버이날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할린 한인 단체들도 1세 어르신 위주로 어버이날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행사가 유른사할린스크시 한인회에서 개최하는 행사인데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지난 6일 시한인회에서 노인정에 다니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75세 이상 2세대도 초대해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린이들이 절도 받고 갈팡용 가수 공연을 보면서 춤도 추고 노래 따라 부르기도 하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시한인회 회원들이 정성껏 차린 명절 밥상도 노인정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분을 한층 돋구었습니다. 회원들이 직접 산에서 딴 첫 봄나물과 바다에서 채취한 해산물도 이 상에 올렸습니다. 이 단체는 한 달에 2번 노인정 모임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다른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단체에서도 어버이날 행사를 가졌습니까? 네네. 같은 날 깔사카프 구역 한인 디아스포라 협회에서 1세 어르신들을 모시고 음식 대접과 즐거운 수다와 나래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사할린 주한인협회에서 마련한 선물이 어르신들에게 줬습니다. 안이와 시에서도 1세 어르신들을 초대하여 다과를 하였습니다. 이날 일부 회원들에게 사할린주 75주년 기념 기장도 전달했습니다. 오글고르스크 시한인회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명절 밥상을 차렸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러시아에는 어버이날이 따로 없는데 최근에 사할린 한인 단체에서 1세 어르신들을 위주로 어버이날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행사가 유준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에서 개최하는 규모가 가장 큰 행사였는데 노인정에 다니는 어르신뿐 아니라 75세 이상 2세대에도 초대를 해서 어버이날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절도 드리고 강파룡 가수의 공연도 보고 회원들이 정성껏 차린 명절 밥상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분을 한층 돋구었다고 그래요. 또 회원들이 직접 산에서 딴 첫 봄나물과 바다에서 채취한 해산물도 풍성하게 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또 코르사코프 구역 한인 디아스포라 협회에서는 1세 어르신들을 모시고 음식 대접도 하고 즐거운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또 안이와시에서도 1세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다과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측에서는 주내 1세 동포 어르신들을 위해서 단체에서 398개 선물 세트를 마련해서 1세대 모두에게 선물을 전달을 했다는 훈훈한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더워. 힘들어. 자기야, 아직 멀었어? 다 와가.
다 와간다는 지가 언젠데 아직이야? 아유, 조금만 더 가면 돼. 대체 어딜 가는데 그래? 가보면 좋아할 거야. 날도 더운데 쉴 데도 없고 자기야 그냥 집에 가자. 다 왔는데 집에 갈 거야? 아 진짜? 여기야 여기. 어디? 거기 말고 여기 아니야? 이쪽. 아 여기? 어때? 와 이런 데가 다 있었네 자기야. 네가 이 꽃 좋아하잖아. 그래서 널 위해서 이 꽃 군가락지 준비했어. 미안 군락지를 준비했어. 아 군락지. 정말? 그럼 이 꽃이 필 때 와서 너 보여주려고 지금까지 기다린 거잖아. 감동인데. 널 생각하는 내 마음이 이 정도야. 와 이렇게 많은 꽃을 보는 건 처음이야. 어쩜 이 꽃이 이렇게 예쁘지?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뭐라 그랬어? 됐으니까 그 꽃이나 실컷 봐. 왜 자기는 이 꽃 싫어? 오늘부터 싫어질 것 같아. 왜? 네가 이 꽃만 보니까 그렇지. 아니야 하경아, 너가 이 꽃보다 더 예뻐. 정말? 정말이야. 이제 이 꽃 실컷 구경해. 알았어. 구경할게. 자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위해서 이 꽃 군락지로 구경을 갔군요. 그러게요. 성mon씨, 정신 차려요. 네. 그러게요. 이 꽃은 보통 7월에서 8월에 피는데 요즘에도 이 꽃이 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 꽃은 수련과의 여러 해살이 수초인데요. 연못에서 자라거나 연못이나 논같이 물 빠짐이 좋지 않은 곳에서 자랍니다. 진흙 속에서도 깨끗하고 맑은 꽃을 피어 올립니다. 이 꽃은 보통 사흘 동안 피는데 이 꽃 향기가 은은하고 향기롭습니다. 이 꽃은 이집트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인도, 오스트레일리아가 원산지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꽃을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 이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백제나 신라의 기와장식, 고구려의 고분벽화 등 여러 곳에서 이 꽃 문양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꽃은 다른 종교에서도 신성시되고 있지만 불교를 상징하는 부처님의 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 꽃을 신성시하는 이유는요. 이 꽃이 진흙투성이의 더러운 물 속에서도 줄기를 내리고 올라와 물 밖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문제가 나간대요. 오는 5월 27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이 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사찰의 단청 문양도 이 꽃으로 단장돼 있는데요. 진흙 속에서도 깨끗하게 피어나는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웃음꽃, 2번 연꽃, 3번 장미.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박성광, 배아경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 꽃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꽃이 필 때면 이 꽃 군락지로 구경을 가곤 하는데요. 가까운 경기도 남양주에 물의 정원도 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의 덕진공원도 이 꽃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 꽃은 비록 진흙 속에서 피지만 정말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이 꽃의 꽃말은 순결, 군자, 신성, 청정입니다. 이 꽃은 꽃부터 뿌리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데요. 이 꽃의 뿌리는 연근으로 우리가 흔히 밥 반찬으로 많이 먹고 있고요. 잎은 차로 마시기도 하고 또 잎에다 쌀을 싸서 밥을 해먹기도 합니다. 또한 이 꽃은 차로 우려 마시면 정말 향긋해요. 동포 여러분 계신 곳에도 이 꽃이 있겠죠? 이 꽃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면 행복우체통으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과 함께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말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이 김만삼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김만삼의 영농법을 배우겠다는 열풍이 불어왔다면서요. 1942년에 네. 물론 김만삼은 강제주 돼가지고 38년부터 벼농사를 크게 성공시켰지만 네. 거기에서도 중앙아시아에서 그 새로운 그 토양과 그 기후에 맞서서 그 사이에 성공하면서도 그 실험을 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몇 년간 이렇게 재배를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보면서 실험을 해가지고 벼재배가 크게 성공해서 1942년에 헥터당 세계 최고의 벼 수확고를 올리죠. 예. 그 전에 뭐 수확도 엄청났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고려인뿐이 아니라 소련 정부에서도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홍보를 하게 되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이 고려인들도 정말 그 희망을 가졌던 거죠. 김만삼의 그 과학 영농법을 배워서 우리도 식량 정산에 뛰어들어서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그 다짐을 하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까지 와서 김만삼식 영농법을 배우고 김만삼을 초대해가지고 그 과학 영농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당시 김만삼식 농법 배우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네. 뭐 신문에도 실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어떤 영상을 통해서 고려인들의 그 생활 모습까지도 함께 소개가 될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자기의 그 분조만 지도해가지고 1년간 농사하기 되게 벅차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김만삼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 맡아서 지도한 분조가 1944년에는 하나였는데 45년에 몇 개로 늘어나면서 46년에는 지도한 분조가 6개, 48년에는 7개, 49년에는 11개까지 늘어납니다. 이건 사실 그 한 인간의 그 체력이나 능력으로 네. 그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인데 아무래도 그게 또 식량 전산이 절실했기 때문에 김만삼도 기꺼이 맡았고 그 아마 이런 유례가 없을 겁니다. 분조를 11개나 이렇게 지도했던 그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네. 김만삼 스스로가 말한 비결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비결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그 봤을 때도 김만삼의 그 영농법은 특히 이제 문제 해결이나 물대기 네. 또 이런 그 논판 이런 것들이 잘 됐다는 건데 특히 그 다른 지역보다도 이 논 두둑이 크고 굵거나 이렇게 그러지 않고 논바닥도 고르고 네. 정말 아담하게 이 물대기를 특별히 잘했다는 거. 그래서 예. 여기 물대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주목해야 되는데 중앙아시아는 이렇게 건조한 기후라 물을 이렇게 대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 또 거기 염분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올라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절을 해서 물대야 되니까 이 수세 네. 물대는 거 이게 아주 그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김만삼이 아주 이 부분에는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씨 뿌리기. 네. 씨를 다른 지역에는 그 중앙아시아 영토가 넓다 보니까 고르지 않게 또 성긴 부분도 뿌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만삼은 아주 조밀하게 빈틈없이 이렇게 씨 뿌리기를 잘했다는 거. 그리고 그 두둑 그 논판을 수평을 아주 이렇게 잘 맞춰서 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올라와서 물이 부족하고 어디는 물에 잠기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네. 조절을 이렇게 잘 했다는 그 타인들이 보기에 그런 측면을 이렇게 본 게 그 김만삼의 그 다수학의 비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벼재배에 성공한 김만삼은 정말 많은 고려인 동포들의 자랑거리면서 우상이었겠네요. 자랑거리고 우상이고 희망의 아이콘이었죠. 네. 강제 이주 직후에 모두들 절망에 빠졌고 또 얼마 안 있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고려인들의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김만삼이 이렇게 벼재배 크게 성공하고 소련 정부로부터 주목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고려인들도 힘을 얻고 또
고려인들이 그 나라의 식량 정산에 공헌하는 걸 보고 소련의 어떤 고려인들에 대한 탄압 정책도 많이 누그러졌고, 네. 그래서 김만삼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인들에게 그 희망을 갖고 중앙아시아에서 정부치고 살 수 있게 해준 네. 그런 어떤 희망의 아이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생활 수준도 많이 달라졌겠어요? 어떤 게요? 생활 수준도 우리 벼재배를 많이 하니까요. 네. 생활 수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려인들이 일단 주식이 바뀌었죠. 네. 고려인들이 정말 연해주에서부터 쌀밥을 먹어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에는 잡곡과 조가 주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벼재배에 성공해서 비로소 이제 쌀을 주식으로 먹을 수 있게 됐고, 또 그것은 생활 수준이 그만큼 향상됐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생활 수준이 향상됐으니까 일종의 고려인들이 문화생활도 하면서 네. 이제 다식 교육에 마음껏 투자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벼재배 영웅이 된 김만삼에 대한 노래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관장님께서는? 예, 당연히 들어봤습니다. 네, 어떤 노래인가요? 네. 1944년에 태장춘이라는 극작가가 작사하고 오철암이라는 그 작곡가가 작곡을 해서 널리 퍼졌는데, 네. 이게 44년에 그 레닌기치 신문에 나오고 46년에 그 기록물 영상물에도 그 고려극장 가수가 자랑스럽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네. 그 노래가 얼마나 이 고려인들이 자랑스러웠는지 그 후로도 이 고려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면면이 내려오다가 가요집에 그 가요를 수집했던 한야코브 작곡가가 네. 2005년에 고려인 집거지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녹취를 했는데 거기서도 노인들이 네. 상당히 김만삼에 대한 벼농사의 세계 우등 김만삼하고 이렇게 부르는 노래를 직접 이렇게 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당시에 고려인들이 이 김만삼을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한야코브의 녹취에서도 한 노인분이 벼농사의 세계 우등 김만삼이란 노래를 그냥 자랑스럽게 불렀다고 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 노래를 한번 이 방송에서도 틀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네. 있는데요. 예. 세계 우등 김만삼, 자랑스러운 김만삼에서 아주 그 노인도 네. 너무나 그 자랑스럽고 벅찬 감정으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벼재배 영웅인 김만삼의 벼다수학의 비결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 해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